마니커에 이어서 마니커 FNG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해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서 다단계 유통구조의 실상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매출은 849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8% 감소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6.1%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11.1% 감소했습니다. 스루풋율은 1.3%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매출 하락과 더불어서 3.2% 감소시켰습니다. TOE 생산성은 1.01로서 전년도 1.10보다 0.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생산성 1.01이라는 개념은 1월 달에 연초에 1억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억 100만 원 벌었다.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벌었다. 1.1이면 10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4억 2,900만 원으로서요. 손익분기점을 조금은 더 상회한 정도 수준인데 전년도보다도 무려 87%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더더욱 손익분기점 수준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억 8,200만 원이 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 내역으로 와서요. 이 재고자산 명세 내역을 설명하기 전에 스루풋 손익 분석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 WCAI 재고 증감을 1차로 해서 총 제조비용을 역산해서 산출한다 하는 것을 좀 소개 말씀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Q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상품과 제품이 WCAI고요. 이 재고가 13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6억 8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두 가지 크게 디커플링하고 있습니다. MC는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4.7%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3.2%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ABC 표현은 표준적인 모델 속에 들어가는데 이 C가 상품의 매입이 아니고 판매면은 A의 상품은 포함되지 않고 상품의 판매니까 바로 상품 매출원가를 여기다가 기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먼저 인건비가 80억 원으로서 작년보다도 10.9%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 대비 인건비율로는 2.2% 하락이고요. 직원 수는 2020년에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28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자연 감소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5,480만 원으로서 마니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연봉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금 인상이 6.1% 인상된 것으로 산출됩니다. 비용 중에서 두 번째로 판매 수수료 및 지급 수수료가 매출 감소에 따라서 6.2% 감소했고요. 기타 생산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이 커가지고 세 번째 비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5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기타 생산 비용은 3%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거의 28%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 특별한 어떤 그 자동화라든지 또는 뭐 증설 설비가 있어가지고 가공 비율이 더 낮아지고 그런 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 차이가 아주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마니커 FNG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바람직한 회계 처리 정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닭이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냉장고에 잘 둔다면 냉동고죠. 그 대신 이제 폐기 손실이 있는데 폐기 손실이 오히려 그 합리적인 그런 회계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통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그 폐기 손실해야 될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나온 것을 폐기 손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단계 검증으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해보면은 아까 그 총 제조 비용 차이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패스가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또한 3년간 모두 일치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재고자산 매출 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일단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그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 3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스루풋 회계의 수치가 정확하냐 아니냐를 추적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발생된 사항인데 하도 그 갭들이 많다 보니까 스루풋 회계 분석을 하면서 제가 마치 분식 회계를 잡아내기 위해서 스루풋 회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도 생길 수 있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스루풋 회계는 분식 회계할 필요가 없는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고는 경영성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에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 때문에 또한 그 가공비를 배부해 놓고 공정가치라는 이름으로 그 평가를 해서 평가 손실을 잡았다가 다시 환입을 잡았다가 이게 어떤 정상적인 폭으로 움직이는 거라면은 오해 소지가 없는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그 마니커 쪽에서도 그 생물자산의 어떤 공정가치 평가가 부풀려졌듯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루풋 회계하고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단계로 제가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부언 좀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회전율이 그 재고 회전율이 14회전으로 상승했고요. 반대로 TOE 생산성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일 경우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우리가 그렇게 조작하고 조정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반중을 추론해서 데이터를
입증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회전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재고 금액이 줄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거나, 또는 그 생산성이 떨어졌으니까 판매 가격이 하락한 거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것을 데이터로서 회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로 하고요. 임팩트 미래 가치는 5.8% 정도 조금 상승한 거로 되어 있고요. 총 자산 회전율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를 못했다. 2021년도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4.3 회전으로서 전년보다도 1회전이나 수금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역시 그 팬데믹 현상에 의한 그런 그 사업 환경이 수치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그만큼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중 추론을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하락이라고 추론했는데, 가격 추이를 보면은 수산물 빼놓고서는 거의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수산물도 수입품인 경우에는 73.8%나 상승했는데요. 요 전체 매입 비중액은 뭐 작긴 합니다만, 개육이 한 85% 정도대로 그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 개육만 보더라도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안 했냐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입 개육은 36%나 상승을 했고, 국내산은 5% 인상이 됐습니다. 결국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했다. 이러니까 반중 추론은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판매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입증이 됩니다. 스모크 치킨과 윙스 800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은 없고, 밑에 두 가지 제품이 3.1% 소폭으로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원재료 가격 인상이 돼서 원가 상승 압박을 받아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켜야 수익이 유지가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업종의 특수성 때문이겠죠. 아니, 그 성격이, 이 치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치열한 그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쉽게 못 올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못 올렸으니까 영업이익 감소는 불보듯 뻔한데, 왜 이거를 계속 그냥 진행을 할까? 그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지못해서 지금 하고 있다 라고도 그냥 설명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니커에서 마니커 FNG로 직접 이 닭을 공급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구매 실적을 보면은 개육을 마니커에서 구입한다는 표현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외가 거기에 마니커가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일 앞에 쓴 그 공급업체가 제일 많이 사들이는 데겠죠. 이게 그 개육이 그 비율이 매입 비율이 82.24%나 됩니다. 수입사는 프리맥스라는 시럽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16.38%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니커를 분석했을 때 제품 판매 가격이 2021년도에 키로당 2,711원이었습니다. 근데 마니커 FNG 매입 가격은
3,796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갭이 1,000원씩이나 차이 나는데 이 1,000원이 이 마니커에서 출고한 단가보다도 거의 그 40%나 업된 가격으로 그 마니커 FNG는 매입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빠른 그 마니커라는 모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안 사고 이런 유통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느냐?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특수거래라고 해서 공정거래에 위배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나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통업체로부터 개육을 구매를 한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물론 이제 이 비유가 될려는지 모르지만 현대차한테 현대모비스가 납품을 하거든요. 공급을 하죠. 그런 거는 놔두고 이런 것만 공정거래로 할 거냐? 그거는 뭐 힘의 관계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저건 이거는 뭔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사기 때문에 치킨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더욱이 그 팬데믹 때문에 그 배달료가 올라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은 엄청 이 치킨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 저희는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40%를 공급을 하면서 먹고 있다. 이런 분석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마니커가 그 개육의 전체를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국내 하림이라고 또 있기 때문에 이 하림도 아직 그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나오는데도 나오는 대로 하림도 좀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글로 써보면 실속 있는 수익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업체가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통업체가 실제 소유주가 마니커라면 마니커가 적잖아도 그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니커 FNG는 마니커가 아니고 최대 주주가 팜스토리라는 또 다른 계열 기업이 마니커 FNG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팜스토리라는 유통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팜스토리라는 회사가 또 중간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마진을 챙기고 있으니 마니커는 적자를 나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버는 거야. 나는 주인은. 그러나 마니커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배당도 못 받고 이거는 주주들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이런 비교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는 1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에는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주로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4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도 반가량 내려갔고요. 비율로는 11.2%에서 4.8%로 감소했습니다. 채권자한테 79억 6천, 그러니까 80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8%로 내려갔습니다. 이 돈을 갚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겠냐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FC, FE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 235억 원을 주주들이 자본을 추가로 납입을 했는데 유상증자로 자금 확보를 한 돈이 상당히 현재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최종 186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유상증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빚을 갖고도 그 4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안정선은 50%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재 2021년도 말은 현금성 자산 및 그 단기 그 금융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익 잉여금률은요 72.7%에서 35.7%로 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적 자본 성장률은 1.4배로서 작년도 1.7배보다 0.04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2020년도 말에 7,403원이었던 것이 4,520원으로서 장부가격 대비 194%에서 111% 선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은 84억이 감소한 거로 되어 있는데 마니커의 그 주가 하락폭이 엄청 추락을 했고요. 마니커 FNG도 크게 주가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경영실적에 나온 재무제표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자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팜스토리가 최대 주주로서 29.84%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팜스토리의 최대 주주는 또 누구냐 그러면 마니커하고 똑같이 이지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지홀딩스가 마니커도 가지고 있고 팜스토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니커 FNG는 팜스토리가 또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지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지현욱 씨로서 28.2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탑에는 지현욱 씨라는 그 창업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지홀딩스를 만들고 이지홀딩스에서 팜스토리도 운영하고 있고 마니커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분산해서 자회사까지 만들어낸 다단계 유통구조를 만들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소비자만 봉을 만든 거냐? 뭐 나만 그러냐? 뭐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 라고 그 창업주는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팜스토리도 돈을 벌고 있을 거다. 근데 이 팜스토리는 상장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팜스토리도 나중에 뭐 시간이 나면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 기업이 더 궁금해가지고 마니커에 대해서는 그 할인을 추가로 해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본 생각입니다. 이상 마니커 FNG에 대한 2021년도 결산 내역을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소개 말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